수업을 계속해 봅시다. 쌤 피해 보세요. 쌤 88페이지. 88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보면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05-1번은 위치관계, 05-2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수평의 평면의 수직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수직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치관계의 일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시작을 뭘로 하고 있죠? 위치관계라고 하는 걸로 하고 있지. 이게 기하의 목적이라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항상 위치관계. 정석을 펴보세요. 기하 정석 차례. 펴보면 4페이지 6단원까지가 벡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단원 제목에. 근데 7단원이 공간도형에서 시작을 하는데 7단원의 섹션 1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니?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단어, 내음절의 한 단어, 위치관계를 확인시키고자 보라고 한 거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목적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서 배운 위치관계를 찾아내는 거야. 뭘 이용해서? 보조평면과 보조선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보조평면과 보조선만 그리면 되느냐? 잘 봐, 나를. 위치관계를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그 위치관계를 문제에서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도구가 보조선과 보조평면, 보조평면과 보조선인 거지. 그럼 보조평면과 보조선을 그린다는 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위치관계를 알아내느냐? 정밀하게 그리면 위치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평면이면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가정해. 공간인데 그거를 지금 이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냐? 결국에는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야? 같은 것을 찾아. 그럼 같은 것을 찾아서는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데 이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게 뭐라고? 양을 변환하는 거야. 각에 대한 양을 변에 대한 양으로, 거꾸로 변에 대한 양을 각에 대한 양으로 계속 바꿔 가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기하라는 문제를 푸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조를 쭉 한 판을 적어놓고 그거를 지금 좀 한 문장 뭐 그 정도의 길이로 압축해서 다시 표현을 한 거거든. 한 문장은 아니지. 몇 문장 밑에서 한 문단 정도거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뭐 이런 거 머릿속에 단 1도 내가 5개를 얘기했으면 단 1도 없이 또 본인의 과거의 습관 또는 그 당시의 느낌 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지. 서로 풀린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 푼 경험이 다음 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를 풀 때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을 자꾸 적용시켜 가려고 하면서 해야 돼. 문제는 이거지. 선생님이 말한 거는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5 또는 3, 뭐 A, X 이런 양을 설정해서 지금 표현한 게 아니고 문장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잘 적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적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상황을 갖고 내가 설명을 했으면 그 구체적인 상황이 똑같이 나온다고 가정해. 그러면 적용이란 게 어딨어?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내면 되는 건데.
지금 이해 갔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결국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이론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 적용이 힘든 거야. 힘드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지. 오케이.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 확인해야 될 건 덮어봐. 쌤도 덮고 정석도 덮고. 질문이 이거야. 예습을 시켰잖아. 그럼 예습을 했지. 그러면 제 첫 번째 소단원이 위치관계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제시한 개념이 뭐였을까? 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 제일 첫 번째 개념이 뭐였을까? 좀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습을 한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원이 뭐였을까? 이거예요. 쌤 다시 펴보세요. 아까 제 페이지 88페이지에요. 위치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했잖아. 그 아래 첫 번째 단어의 조합? 구문? 이건 뭐지? 뭐라고 돼 있죠? 평면의 결정 조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덮으세요. 자, 시작하세요. 평면의 결정 조건은 뭐가 있어? 한 직선 위에 올라가 있지 않는 한 평면이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오케이? 잘 했어요. 참고로 평면 도형, 공간이, 그러니까 입체 공간이 아니고 평면으로 제한되면 세 점은 뭐를 결정하지? 세 점은 결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기본은 삼각형.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지. 참고로 2차 함수의 그래프인 포물선도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세 점을 찍었을 때 삼각형, 원, 포물선, 대략 이런 식으로 대략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거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간에서 세 점은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뭐야? 평면에서 세 점이 결정하는 가장 기본인 삼각형에 대응되는 게 공간에서는 세 점으로 평면을 결정한다.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얘기했고, 그 다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세 점 다음. 세 점은 공간에서 한 평면을 결정한다. 딱. 네가 얘기할 게 3개가 남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미 좌절이 느껴지죠. 3개를 언제 다 해. 세 점. 지민이. 한 직선과 그 직선이 있지 않은 한 점. 잘했어요. 근데 연상을 해보면 당연한 거야. 연상을 해보면 당연한 게 세 점이잖아? 세 점이야. 두 점은 뭐라고 그랬죠? 선분이라고 그랬어. 선분에 대응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 점 중에서 두 점이 뭐가 되냐면 한 직선이 되지. 남는 한 점이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그래서 한 평면을 결정한다. 결국 어떤 수학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뭐죠? 두 직선. 그 다음은 세 직선. 두 직선으로 한 평면이 결정되는데 세 직선이 왜 등장을 해? 이미 세 직선하고 두 직선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C 4개나 되는데 그 다음 네 직선. 이렇게 하는 거야? 뭐냐 하면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두 직선이고 이것도 두 직선이야. 두 직선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적자. 직선 더하기 직선. 얘도 직선 더하기 직선. 그러면 이게 뭐? 2 더하기 1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중요해. 2는 한 직선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은 뭘까? 이거거든? 이걸 생각할 때 네가 떠올려야 될 게 뭐지? 직선과 직선이야. 뭘 떠올려야 될까? 직선과 직선이야. 네가 이전에 배운 개념 중에 뭘 떠올려야 할까? 추측해봐. 지민이, 직선과 직선이야. 그렇죠. 잘 얘기했어요. 위치관계지. 위치관계. 그럼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생각한다고. 지금 여기서는 이걸 보고 네가 떠올려야 될 거 위치관계. 엄밀히 말하면 이 얘기들도 다 위치관계거든. 무슨 위치관계냐? 한 평면에서의 위치관계야. 한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거든. 총 세 종류지. 세 종류 중에 일치하는 걸 빼면 남는 게 이것과 이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뭔 말인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세 점이 있다. 지금 기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라인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관계. 이래서 이렇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유. 오케이? 뭐냐면 세 점이잖아. 세 점. 그 중에서 두 점을 지나는 한 직선. 그러면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되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애초에 세 점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직선을 그려 하면은 몇 종류가 되는 거야? 두 종류가 되는 거지.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이건 뭔데요?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있다. 얘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네가 생각한 과정들이 여기다. 그래서 4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된 지식은 암기가 오래 가는데 이해하지 않고 나열한 거는 지식이 오래 가지 않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도 안 돼. 그걸 내가 뭐라 불러? 그림 공부.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게 시작이야. 알아두시고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이렇게 나오는데 쌤 다시 펴봐. 확인해. 이렇게 적혀 있죠? 순서도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교과서도 순서가 이렇고, 순서가 틀려지면 거미정 통과를 못해요. 이 순서가 뭘 얘기하니까? 이혀의 과정이니까. 알겠지? 정석을 피세요. 정석은 어디에 있느냐면 132페이지. 박스를 확인하세요. 이런 게 이제 사설 개념서의 안 좋은 점이지. 여기는 3개가 돼 있죠. 뭐가 빠졌니? 3점이 빠졌지. 사실 그 3점이 없는 건 아니야. 밑에 어드바이스 3번을 보면 녹색으로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 또 이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적어놓는데 굳이 박스와 어드바이스 3을 구분해서 따로 적는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래서 뭐가 나오니? 센을 보면, 센은 이제 자꾸 센을 보는 이유는 정석인데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쫙 훑어볼 수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위치 관계에서 괄호 1번이 결정 조건이야. 평면의 결정 조건.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어? 2, 3, 4, 5번까지 적혀 있죠. 확인하세요. 덮으세요. 덮어. 자, 질문은 위치관계.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뭐냐 하면 두 도형의 위치관계거든. 이렇게 두 도형의 위치관계가 몇 종류로 제시되어 있었지? 예원이? 세 종류로 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뭐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또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니?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야. 네 생각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예원이? 직선과 평면. 지민이? 자, 너는 이걸 얘기했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니? 중요한 건
이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생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이 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니까. 실제로 그래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란 건 없어요. 오케이?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이거냐 저거냐 그거냐가 아니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죠. 이제 틀렸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잘한 거고 맞았더라도 우연히 된 거면 시발. 너는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 직선과 평면에는 자. 지민이는 왜 이거라고 생각했어? 평면을 쪼개면은 직선이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직선을 생각하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너는 이유가 없지.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배운 사람이 아니야. 잘 얘기했는데 선생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서 좋냐? 씨발 선생이랑 여기를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저 새끼랑 나랑 똑같네.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너는 쪼갠다라는 관점에서 얘가 가장 근본적으로 쪼갰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선생이 어떤 제시한 방향성을 언급을 했으므로 잘 대답한 거야. 그런데 선생은 이렇게 생각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제시하겠어요. 하나는 다시 펴. 셀 88페이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박스에서 1번인 평면의 결정 조건은 저기다가 적으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남는 거 4개지. 그래서 그걸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게 양이 많아서 읽다가 잘렸지. 그러면서 덮는 순간 약간 불안이 찾아왔어요. 너 그런 거 다 알아. 그럼 선생은 뭐 내가 이런 걸 측정하지 한 번이라도 순간 암기력. 순간 암기력을 측정하지. 그 짧은 시간 안에 네가 이걸 이 정도도 못해요? 그런 수업은 과거에도 너희들만 해고 과거에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 내가 지금 이유를 뭘 제시하겠니? 네 추측을 해봐. 내가 이유를 제시하겠어 해놓고 펴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선생은 무슨 이유를 제시하려고 할까? 추측해봐. 위치관계가 더 다양해서. 위치관계가 다양해서? 그런데 여기가 제일 다양해서? 그랬냐?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제일 다양하지 않은데? 1번도 3개, 3번도 3개, 4번은 2개. 아닌 것 같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건 뭐야? 선생이 낚이나 관찰하는 거야? 재민이 추측해봐.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그 평면을 생각을 직선의 평면을 좀. 오케이.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니들이 조금 나한테 배운 부작용이어서 그런지 원래 그런 건지는 나로서도 추측이 안 되는데 논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오컴의 면도날. 논리학에 사용되는 개념 이름이야. 쉐이빙 나이프? 뭐냐? 오컴의 면도날이 내가 얘기해보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므로 찾아보도록 하겠다. 찾아. 인터넷 찾아 빨리. 검색창에 오컴 하고 찍으면 뒤에 면도날 또는 어이 면도날 연관 검색어로 붙을걸? 맞냐? 그럼 뭐라고 적혀있니? 씹으려봐.
목소리 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시다. 뭐 끝이야? 아니요, 좋아하고 있어요. 네가 얘기해봐.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확정된 결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확률적인 얘기지. 그러니까는 많이 이렇게 어떤 교육하는 입장에서 얘를 제시하는 건 초등교육 초등이 아니고 너희같이 낮은 수준의 교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야. 오컴의 면도날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어.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오컴의 면도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중에서 가장 설명 구조가 단순한 게 실제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면도날이냐면 오컴은 이걸 얘기한 사람이 오컴, 이름에 오컴이 들어가 있고 사실 그게 무슨 지방 이름이래. 영국인 것 같아. 그리고 면도날을 잘라낸다는 거죠. 불필요한 건 잘라낸다. 이해 갔나? 그래서요. 이거는 뭐야? 내가 뭔가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내가 왜 다시 펴보라고 그랬냐? 1번 아래 2, 3, 4, 5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적었냐면 2, 3, 4를 적었어. 그럼 뭐가 남아? 5가 남았고 내가 힌트로 5번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지. 읽다가 잘렸지. 그래서 너는 불안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하라는 의도거든. 그 제목이 뭐야? 직선과 평면의 평행관계. 평행이든 뭐든 간에 뭐와 뭐야? 얘와 얘지. 중요하니까 따로 다시 얘기를 하겠지. 니들이 지금 네가 대답 못했었고 너는 뭐 이렇게 환원식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지. 그런데 내 얘기는 어처구니 없게 단순하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오컴의 면도날은 그게 진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은 뭐 진리고 뭐고가 아니라 선생 생각을 추측해봐 뭐 그런 거였고 내가 내 생각을 추측해보라는 건 앞으로 네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사고의 방향을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봐. 선생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해봐. 그런 의미에서 자꾸 선생 생각을 추측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런 활동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야. 선생 질문이 묻는 것이야. 그리고 이게 문제의 어떤 제시한 것들이야. 항상 문제에서 제시한 형태가 왜 예를 들면 5를 2 더하기 3이라고 표현했다고 쳐. 그럼 왜 5라고 표현 안 하고 2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이 힌트거든,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2 더하기 3이니까 5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죠. 힌트를 없애버리는 거거든. 예를 든다면 뭐 어떤 문제에서 그렇게 제시했다고 가정하자. 뻔하게 2 더하기 3은 5라는 걸 아는데 왜 그걸 굳이 5라고 표현 안 하고 2 더하기 3이라고 제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얘기야. 단순하게. 알겠지? 그 생각은 복잡한데요. 그 생각이 복잡한데요. 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두 가지를 제시한다 했죠. 하나는 이거였고 또 하나는 진짜 이거는 이거야. 뭐냐면 아까 전에 비슷한 건데 대응시켜보자. 이런 걸 대응관계, 대응적 사고야. 대응관계를 이용하는 사고야. 뭔 말이냐? 아까 전에 이거 있었잖아. 뭐 평면 도형은 뭘로 대응시켜서 2차 방정식 대응시켜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성적 사고에서 가장 고차적인 사고에 속하는 사고거든. 인과관계 또는 상등관계, 포함관계 이런 것들보다 더 고차적인 게 대응관계야. 대응관계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 학문의 이름이 뭐야? 해석학, 함수라고. 함수. 집합 A, B, C. 집합 뭐 그럼 여기 이것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네가 알고 있는 집합의 관계를 대응시켜서 한번 추측해봐 이거거든. 그러면 예전에 거의 이거랑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추측해봐. 네 기억 속에서 뭐지? 이거랑 비슷하게 했다는 게
비슷해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나지. 생각하려는데 자꾸 말하고 씨발 지랄이야. 그래서 자,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추측되는 게 있다. 내리세요. 추측을 얘기해봐. 추측을 얘기해봐. 너는?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돼? 원과 직선?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밑줄에 들어가는 단어는 동일해요. 이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죠? 최근에 한 적이 없어도, 뭐 최근은 아니어도 한 적은 있어. 이 밑줄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였지? 추측된다. 손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봐봐. 평면에서는 평면 안에 있는 도형은 선이야. 선. 평면 안에 면이 있지 않다고. 선이야. 선. 그럼 선은 직선과 직선이 아닌 선. 곡선의 정의가 뭐야? 직선이 아닌 선이에요. 그래서 위치관계를 따질 때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적었냐면 거꾸로 적었죠. 곡선 대 곡선, 곡선 대 직선, 직선 대 직선. 혹시 이거 본 기억은 난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게 왜냐면 위치관계 해갖고 이걸 엄청 강조하거든. 위치관계. 위치관계 하면 평면에 따지는 게 이게 전체 집합이거든. 위치관계.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 때도 꽤 등장을 할 거야. 왜냐면 결국 그 문제가 이걸 물을 것이니까. 공간 도형이라는 특수한 단원이 아니면. 이게 곡선 중에 아까 가장 단순한 곡선이 뭐라고 그랬죠? 원으로 바꾸면 원과 원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게 어디서 배운 거야?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위치관계인 거고, 이거 원의 방정식에 등장할 수 없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등장하는 위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곡선을 직선으로 쪼개고, 이 직선의 종류는 몇 개? 두 개. 하나는 할선. 그때 할이 뭐야? 분할, 쪼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 그리고 그것의 대표가 누구야? 접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 그 사고 구조랑 동일하죠. 수학은 논리학이기 때문에 일관성이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자, 논리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합리성, 두 번째가 실증성, 세 번째가 일관성이거든. 일관돼야 돼.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수학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혀 있을 때,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 이게 떠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 수학을 논리하니까 뭐? 같은 것을 찾는다. 같죠? 라고 인식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의 지식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단순하다.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리고 이런 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보통 애들은 이게 강력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이걸 배울 때 이게 떠오를 리가 만무하지. 그리고 선생이란 작자들 또는 풀이 같은 데 보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 얘기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할 때는 이거 얘기하고, 서로 연관성을 얘기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 서로 다른 건 줄 알지. 다른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 왜? 비교 자체를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뭐가 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복잡한 게 돼버려. 오케이? 이거 어디서 사용될까? 갑자기 이 질문은 뭐야? 이거 어디서 사용될까?
이거 어디서 사용될까? 요 위치 관계는 어디에서 사용될까? 원이라며. 다 힌트야, 지금. 어디서 사용될까? 지민이. 어? 2차 곡선. 그렇지. 이거 2차 곡선에서 사용되는 거야. 2차 곡선 단원증이 2차 곡선이야. 그러면 뭐?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 그 위치관계가 이거야. 여기서 이거는 당연히 2차 곡선에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이거고, 그 중에서 이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왜 이게 빠지냐? 어렵기도 하지만 원래 얘가 중요해.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야. 단원이 똑같다고.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죠? 알겠지? 기억하라고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쓸데없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겠니? 이거 기억 좀 하라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알겠지? 두 가지가 뭐냐? 떠올릴 필요 없어. 정말 이 지적 능력이 딸리면 그냥 외우기라도 해. 그런데 떠올리는 게 외우는데 도움이 되지. 이거 할 때는 얘가 도움이 되는 거고, 얘 할 때는 얘 할 때는 얘가 도움이 되고, 얘 할 때는 얘가 도움이 되는 거지.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는 이게 셀인데, 쌤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과서 프린트를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이걸 보고 머릿속에 이것들을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이것들을 정리하세요. 자, 보겠어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일치하는 두 직선을 배제하자고 전제가 뭐야?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지.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잖아. 왜 세 가지일까? 생각이란 걸 해봐. 왜 세 가지냐면 거기서 분류해놨지. 수학은 뭐 경우 나누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도 경우 나누기를 해놨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뭐 한 평면에 위에 있다, 한 평면에 있지 않다. 한 평면에 있지 않은 걸 빼면 한 평면에 위에 있는 거는 고1 때 배운 거잖아.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물론 그보다 더 내려가면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그리고 사실 이거 전체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전체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자, 아무튼 계속 가봐. 여기 봐. 그래서 선생님 지금 가서 관계를 얘기하고, 관계는 원인, 이유를 지금 밝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한 평면에 있지 않은 걸 빼면 한 평면에 있는 건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전제가 됨으로써 뭐가 빠져? 빠지죠. 일치하는 두 직선. 그럼 남는 게 뭐야? 평행인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지. 오케이? 그렇게 되고, 이 두 개가 또 앞에 지식과 관계를 맺어요. 이런 관계를 맺으면 뭐가 돼?
평면 결정 조건 4개 중에 밑에 2개인 거죠. 한 점에서 만나다와 평행한 두 직선이 평면을 결정한다. 아까 전에 그럼 설명 방식이 거꾸로인 거야. 아까 전에 거꾸로인 게 뭐야? 아까 전에는 그 직선 2개가 있으면 평면이 생긴다고. 여기서는 평면이 있을 때 그 직선은 이렇게 두 종류다. 결국에는 요거다? 요거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한 것에 불과해. 말장난이야, 결국에.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평면이 있지 않은 건 3가지 정도 있으면 머리가 터질 텐데.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꼬인 위치. 하나밖에 없어. 부담이 덜하지. 그렇게 알아두면 돼. 오케이? 그리고 사실 나머지 것들은 평이해. 뭐냐면 직선과 직선에서 결국에는 이거 하나가 특별하죠. 꼬인 위치. 오케이? 나머지는 평이해. 평이하다는 말이 뭔지 좀 알겠나? 꼬인 위치는 네가 어떤 문제 상태에서 자주 생각해 보지 않은 위치 관계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꼬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봐봐. 3개를 머릿속에 떠올려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공간에서 가지는 위치 관계. 3개를 떠올렸지? 그랬을 때 어떻게 교과서에서는 분류해 줬냐면, 경우 나누기를 했냐면, 한 평면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눴어. 다른 기준으로 이 3개를 분류해봐. 다른 기준으로. 한 평면 위에 있다 없다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분류해봐. 자, 지민이 어떻게 분류할래?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랑 꼬인 위치를 함께 두고 평행할 때 이렇게 왜 그렇게 묶었니? 한 점에서 만날 때랑 꼬인 위치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평행할 때는 만나지 않아서 그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와 꼬인 위치는 뭐가 같다고? 교점이 꼬인 위치가 교점이 있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교점이 있나? 그림에서 교점이 어디에 있는지 묘사해 볼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의 교점이 어디에 있니? 거기서 밑에 그림에서 이렇게 만나게처럼 돼 있는 거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띵띵띵띵 돼 있지. 여기 평면이 있고. 그럼 너가 이게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네가 이걸 교점에 생각하면 1번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림이. 그래서 다르지 않으니까 3가지로 나누면 안 되고 2가지로 나눠 버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너는 어떻게 나누는데? 그리고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 두 가지로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나누면 이 어떻게 나눠지는데? 이 1, 2, 3번이. 두 직선이 만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만나지 않는 거랑 평행하거나 꼬인 위치 그렇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 여기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꼬인 위치는 뭐냐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연결. 혹시 지민이가 지금 머릿속으로 꼬인 위치가 잘 안 떠오를까봐 하면 이거야. 이게 꼬인 위치야. 이 직선과 이 직선. 지금 안 만나죠? 근데 안 만난다면 평행에서는 안 만난다면 뭐가 되는 거죠? 평행이지. 평면에서는. 근데 이건 지금 평행이 아니죠. 이렇게 돼야 평행이지. 지금 이해 갔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한 평면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거는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언급을 한 거야. 오케이?
이해갔지? 교점이 0개 다른데 동그라미 쳐놓으면 마치 있다처럼 교점이 없다 이렇게 알겠죠? 교점이 없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아까 지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눌 수도 있어요. 즉 2번을 하나로 보고 1번과 3번이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이거는 왜 그러면 이제 이거지. 거기서 네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나눴다면 도대체 1번과 3번의 공통점이 뭘까? 이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어거지로라도 한번 생각해봐. 어거지로라도 1번과 3번의 공통점이 뭘까? 즉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2번이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말로 2번이 가지고 있는 건 1번과 3번이 안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 뭘까? 예원이 추측해 보세요. 2번에서 두 직선을 두 직선을 수직한 하나의 직선의 그림을 90도가 되는데 1번과 3번이 두 직선을 만나는 한 직선을 그림을 90도가 하는데 저기 그 위에 아래에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있지. 그래서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있지. 오케이? 그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직선이 평면의 수직으로 바꿀 수 있지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고 하거든. 그 수직일 때 교점 있지. 그 교점을 1번의 두 직선의 교점으로 옮겨. 그러면 두 직선과 만나는데 두 직선 모두가 수직이지. 아니 이 평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는데 두 직선과 만나게 직선을 그릴 때 두 직선과 모두 수직이 되게 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 두 직선과 만나는데 수직이 되게 그리네 지금. 바로 그리네. 참고로 그럼 3번은 안 되느냐? 3번은 이거야. 3번이 이렇게 돼 있지.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그럼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지. 꼬치처럼 꼬치, 닭꼬치 이런 거. 팔 때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파는 이상한 삑살 나는 꼬치. 지금 이해가? 3번도 되는데?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네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게 머릿속에 안 떠올랐지. 이런 걸 선생 수업에서 뭐라 부르냐면 논리적 상상력이라 불러.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 상상력. 오케이? 논리적 상상력. 그런데 논리적 상상력이 별게 아닌 게 쌤 펴봐. 90페이지. 여기 없네? 삼선의 정리? 잠깐만. 88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두 그림 중에 아래 그림이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었죠. 쌤은 나는 정석으로 정석에 이 그림이 없을까? 정석에도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 상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상상을 할 필요 없이 원래 제시되어 있는 그림이야. 자, 지민이 1번과 3번의 공통점. 그렇지. 아주 잘했어. 왜 여기서 기울기를 들이대느냐, 느닷없이. 직선의 생명은 뭐? 기울기. 라는 명제는 왜 생명이라고 했죠?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을 우리 수업에서 생명이라고 하지. 지금 직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기울기를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원래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1번과 2번을 구분할 때 수식으로 어떻게 바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수식이야? 이게 수식이야? 그냥 기호지. 내가 말하는 수식이 뭔지 알지? 수식은 뭐야? m과 m'은 같다. m과 m'은 다르다. 등식과 부등식으로 표현하잖아. 지금 이해 갔니? 그렇게 봤을 때 1번과 3번은 공통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기울기가 다르다. 문제는 어거지라는 표현을 아까 했거든. 왜 어거지라고 했느냐? 3번을 뭔가 두 직선의 기울기를 따지기에는 이게 상황이 아닌데요. 근데 3번에서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따질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그 3번에서 평면 밖을 뚫고 나간 놈은 z의 증가량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게 어거지지. 어거지거든? 이거를 어거지가 아니게 만드는 게 벡터야. 뭔 말이냐면 벡터에서는 이 두 직선의 방향을 기울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향 벡터라고 표현해. 방향 벡터. 오케이? 그래서 방향 벡터라고 표현하면 2번은 방향 벡터가 같다. 1번과 3번은 방향 벡터가 다르다가 공통점이야.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벡터라는 학문이 생겨난 거야. 공간에서도 직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런데 기존의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뭐야? 기울기를 확장한 거야. 벡터, 방향 벡터라는 걸로 확장을 해. 지금 이해 갔지? 근데 이해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뭐 그런 거 같은데? 라는 그런 수준일 거야. 당연히 그런 수준이어야 하지. 그런 수준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면 네가 학원에 다닐 이유가 없잖아? 나한테 배울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야. 참고로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나는 지금 그러면 총 이걸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 얘가. 교과서의 학력 선생님이 지금 2개 언급을 했잖아? 2개 언급한 거 맞지?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방향 벡터의 같다 다르다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잖아? 이런 행위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단어, 경우의 수야. 경우 나누기. 경우를 답안지에 있는 걸로만 나누는 게 아니야. 이제 점점점 복잡해져 가잖아? 왜냐면 저기 수학하 제일 끝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란 단원에서 다루지 않던 경우의 수를 다루는 게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단원이거든? 단원 이름이 여러 가지 순열이야. 순열은 NPR 하는데 여러 가지가 뭐 MPIR, 또 뭐가 등장하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그때 가서 고민을 하되,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뭐라 했어? 경우 나누기라고 했잖아? 단순할 때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 복잡해질수록 나눌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 그래서 복잡한 거야. 꼭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포인트야. 그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에서 지도하려는 교육 목적이 그거야. 목표가. 어떤 기준을 기준으로 그 많은 경우를 몇 개로 분류할 수 있는가. 오케이? 이해 갔나? 수학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 뭐 간단히 사고 훈련을 좀 시켰어요. 사고 훈련을 좀 시켰고 지금 내가 이제 언급하려는 건 위치 관계까지 했어. 여기서 다른 것들은 설명 안 할 거야. 평이에서 꼬이니치가 상대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가우스 같은 느낌? 오케이? 그래서 꼬이니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문제에 등장했을 때. 알겠지? 그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다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정리하세요.